됐나요? 예.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안 걸릴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예.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해버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포인터란 무엇인가? 자, C 언어는 로우 레벨 언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포인터라는 걸 사용해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에서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 두 개, A랑 Q, 그 다음에 int num 7 할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총 6바이트가 메모리 할당된다. 우리 캐릭터는 1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일렬로 배열이 됐죠. 이렇게. A는 지금 0x 12ff74 이게 주소인데 그냥 임의로 적은 거예요. A는 한 칸, 한 칸이 1바이트 메모리 블록이라 했을 때 A는 한 칸, Q 한 칸, 7은 4칸을 차지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항상 할당되는 건 아니고 선언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주소가 A 다음에 내가 Q를 선언했다 해서 A 다음 주소에 Q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겠지만 그냥 이건 임의로 예시를 그냥 든 거고 그래서 A랑 Q는 1바이트니까 하나만 차지해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실은 4바이트니까 4칸 차지하죠. 4칸 다 주소가 각각 칸마다 주소가 있는데 근데 7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요 7 4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칸을 주소로 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자료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료형이 인트고 4바이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칸수를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끝 주소를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칸 가면 되기. 왜냐면은 이 인트 4바이트라는 건 4바이트는 한 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나타낼 때 70, 뭐 FF76에서 79까지 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76번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번지만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할 때 인트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포인터를 선언해서 이 포인터가 주소를 가리키게 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 포인터 변수는 이 num이라는 이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 7 했죠. num 7 한 다음에 그럼 7은 이 num은 이 변수는 num은 요 번지에 있기 때문에 요 숫자 얘도 숫자거든요. 예, 이 주소도 숫자이기 때문에 요 숫자를 이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포인터라는 뭐 객체가 생겨서 걔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포인터 변수라 하면 단순히 다른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변수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화살표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포인터 변수도 변수다.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는 뭘 담고 있냐? 바로 주소를 담고 있다. 메모리 주소를 담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다. 포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포인터의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죠. 포인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포인터 당연히 중요한 점 아실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변수 예, 이 변수의 자료형 인트죠 지금 변수의 자료형과 포인터의 이 자료형은 당연히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트형 변수를 이제 가리킬 수 있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겠죠. 요거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널 포인터 포인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요렇게 그냥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안 시켜주면 이 포인터는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다른 줄이에요. 네, 이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하고 참조를 하려 하면은 이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공간이 없겠죠? 이 포인터가 담고 있는 주소가 없죠?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처럼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값을 지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쓰레기 값을 가진 이 포인터는 별 연산 우리가 요 별을 통해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에서 이 포인터에서 별 ptr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별 ptr은 num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별 포인터 200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선언한 후에 변수의 주소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로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주소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인베리드 아두이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두이노나 뭐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곳에서 사용하지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절대 주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상수가 아닌 반드시 여기는 변수의 주소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의 주소값을 부르는 연산자는 아시겠지만은 이 변수의 이름 앞에다가 end 연산자를 붙이면은 바로 num의 주소를 가져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주소를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end 연산자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포인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포인터가 아직 어떤 변수를 가리킬지 정하지 않았다 하면은 바로 이 변수를 0, null, 0 또는 null이에요. null로 초기화 시켜줌으로써 이 null은 0을 뜻하는데 0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null 포인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생성되었지만 아직 아무 데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null을 이용해서 이걸 null 포인터라고 해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이다. 자, int array 내가 이제 int형 배열 크기가 3인 int형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배열은 이렇게 주소가 순서대로 생성이 돼요. 붙어서 int는 4바이트니까 주소부터 4칸, 4칸, 4칸 쭉 차지해서 인덱스 0번, 1번, 2번 이렇게 배열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배열의 이름 ARR 지금 제가 ARR이라고 배열의 이름을 만들었죠. 이 배열의 이름 ARR 자체가 포인터입니다. 하지만 포인터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포인터 변수랑은 달라요. 포인터 변수는 변수기 때문에 주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아이를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포인터가 다른 아이를 가리키도록 다른 변수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는데 주소 값을 바꿔서 하지만 이 ARR이라는 이 포인터는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이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값을 바꾸면은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인터 ARR이 상수 포인터라는 거. 그리고 이 상수 포인터, 이 ARR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번에. 그러니까 ARR의 주소를, ARR이 담고 있는 주소를 이제 출력해보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인 0x0012ff50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ARR이다. 자, 그리고 얘도 포인터기 때문에 별 연산으로 이 포인터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AR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친구는 누구다? 바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이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포인터의 이동 연산이에요. 포인터를 한 칸 앞으로 이 포인터의 한 칸 앞에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다? ARR1 두 번째 원소이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의 두 칸 앞에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두 칸 앞에 있는 이 원소는 뭐다? 바로 AR2 세 번째 원소이다. 근데 이 두 칸 앞이라고 하는 요 2는 사실상 두 칸이 아니죠. 왜냐면은 배열이 자체가 지금 인트형이기 때문에 한 원소가 지금 배열 4칸을 그러니까 메모리 1바이트짜리 블록 4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에다 포인터 연산을 1, 2 해주면은 포인터는 이 ARR 이 포인터가 상수 포인터가 이 포인터를 기준으로 한 4칸 앞에 있는 주소들을 각각 읽는 거예요. 그리고 ARR은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은 상수 포인터를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ARR 이 상수 포인터는 고정. 항상 맨 앞에 원소를 가리키게 해놓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인트형 배열이니까 4칸 앞에 있는 원소를 읽자. 플러스 2를 하면은 2칸 앞에 있는 그 8칸 앞에 있는 세 번째 원소를 읽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인덱스로 배열을 원소를 접근해왔는데 이제 포인터를 아시게 되면은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인터적인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배열의 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포인터를 배열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 가능하다. 내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 얘는 변수죠. 변수 ptr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배열 arr이라는 배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참조하게 했어요. 그러면 요 ptr은 상수 포인터 arr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점은 뭐다? ptr을 사용해서 똑같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ptr이, 왜냐면은 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ptr을 이제 배열의 이름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ptr 뭐 0, 아이고 네, ptr 0 이렇게 그냥 해도 이 배열의 원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뭐다? 요 arr은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지만은 요 포인터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또 주소를 변경시켜서 이 포인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변경시켜서 또 다른 애를 가리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변수라는 거, 얘는 변수고, 그다음에 이 배열의 이름 자체는 상수라는 거,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터 연산이 방금 나왔죠? 자, 포인터의 증감 연산을 통해서 자료형의 크기만큼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료형 크기만큼.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1, 2 성수를 더해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전위 연산이라고 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플러스 PTR이나 또는 PTR 이렇게 증감을 해주게 되잖아요. 1을 더하는 증감 연산인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PTR 값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PTR 값은 변경이 안 되고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앞에 또는 두 칸 앞에 이렇게 세지만은 이렇게 전위 연산, 후위 연산, 이 플러스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포인터의 주소 자체가 바뀌어요. 네? 포인터의 주소 자체에다가 플러스 1씩을 하는 연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PTR 값이라는 게 주소 값이에요. 주소 값이 변경이 되는 연산은 이렇게 하시면 주소값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주소 값은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문법상으로 이 인덱스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배열의 인덱스는 포인터의 형태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자, 문자열 포인터.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캐릭터형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마이스트링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포인터를 배웠기 때문에 캐릭터형 포인터 str2를 만들어서 이렇게 your string을 가리키게 만들 수 있다.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str1은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한 칸 한 칸마다 글자가 하나씩 따다다닥 들어가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의 특징은 바로 문자열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문자에 접근은 얘도 아래의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얘는 접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값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맨 앞에 있는 m을 이제 뭐 s라든지 다른 문자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얘는 배열의 형태로 글자가 하나씩 따로따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자열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문자열이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전체가 하나로 뭉쳐져서 따로 메모리 공간에 배정이 되고요. 포인터 변수,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str2가 바로 이 문자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를 가리킬 수 있겠죠. 바로 이 캐릭터형 포인터 str2에 이 문자열의 맨 앞 글자인 y의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y의 주소가 저장이 되면은 그 뒤에 아이들은 다 그 뒤에 연속으로 붙어 있는 주소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y의 주소 저장 가능하고, 이렇게 포인터로 저장을 해도 이 str2도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글자들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은 변경은 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은 이 스트링 자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수 형태인 거예요. 상수 포인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포인터로 됩니다. str2는 상수 형태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내용이 변경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배열로 저장하게 되면은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배열도
우리 방금 전에 배웠지만은 요 str1도 포인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라는 거. 하지만 문자열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수 형태의 문자열에 이렇게 참조를 시키게 되면은 이 형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배열에 저장했을 때랑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했을 때 문자열의 차이. 네. 아시겠죠? 이렇게 딱딱딱 칸이 따로 나눠져 들어갔다는 거 얘는 통째로. 넓은 자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넓은 자. 자, 포인터 배열. 우리가 이제 포인터 배웠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도 만들 수가 있게 됐죠. 배열이 인트형이 아니라 인트형 포인터를 지금 원소로 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걔네들의 원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포인터 배열의 원소들은 이렇게 주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변수들의 주소를 순차적으로 담고 있는 배열이 바로 포인터 배열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형 배열도 똑같이 이렇게 심플 스트링 어레이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문자열 포인터 배열이죠. 문자열 포인터 배열. 하지만은 지금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줬지만 요 각각의 포인터 str array 1 0 0 str array 1 str array 2 포인터가 총 3개가 있겠죠. 그 포인터 3개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는 s a 이 문자열의 앞 글자의 주소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지금 이 포인터가 지금 이 배열의 원소를 출력하게 되면은 맨 앞 원소는 뭐다? 바로 S의 주소, A의 주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S의 주소랑 이 첫 번째 원소의 S의 주소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 S는 심플 문자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심플 문자열의 첫 번째 S의 원소 아니 S의 주소고, 얘는 스트링 문자열의 S의 주소이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S의 주소만, 맨 앞 글자의 주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들어가 있는 그 포인터를 별 연산자를 통해서 뭘 가리키고 있나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심플 스트링 어레이 이렇게 문자열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 배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포인터 배열 그냥 단지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차이예요. 그리고 포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료형을 꼭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인트형 포인터 배열이면은 당연히 이 주소의 변수의 이제 자료형도 인트여야 되겠죠. num1, num2, num3. 자, 함수에서의 값 배열 전달. 우리가 함수에서 값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인트형으로 그냥 전달하게 되면은 값이 복사가 돼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 정의를 이렇게 해놨다. 몸체는 상관이 없겠죠. 우리는 인자가 전달되는 과정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num1이 7이라고 하고 이 num1을 펑션에다가 집어넣게 돼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num1의 이제 값이 밸류 7이라는 값 자체가 이 int num에 이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참조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C++를 배웠기 때문에 참조자에서도 배웠고 참조자에 대해서도 얘는 지금 값에 보고 컬 바이 밸류 형식의 값의 전달만 된다는 거고, 요 아래는 이제 우리가 배열을 전달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법이죠. 배열을 인자로 전달받는 법, 바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전달받아라. 왜냐면은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그 포인터를 통해서 다음 원소를 이렇게 계속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배열을 매개 변수로 인자로 전달을 하면은 이 배열의 이름 대신에 내가 정한 포인터의 이름으로 연산을 이 함수 안에서 배열에 관한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얘랑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트 포인터 인트 포인터 이 친구를 매개 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여기다 배열의 이 함수에다가 배열의 이름을 넣게 되면은 배열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소의 이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는 call by value죠. 왜?
주소의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주소 숫자 자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그 복사한 주소가 바로 array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바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나 또는 배열 우리가 배웠던 포인터 증갑 연산으로 다음 원소를 계속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또는 빈 인덱스, 빈 대괄호 있죠. 이 빈 대괄호를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매개 변수에서는 이 arr이 포인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얘는 포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내가 배열을 인자로 받을 수 있지만은, 아래에 있는 요 방법이 아무래도 내가 이 친구를 받는 것보다 더 배열을 받는다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배열에서 쓰는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냥 인트형 포인터라고 이렇게 별을 통해서 포인터인 것처럼 매개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은 요 포인터는 사실상 그냥 일반 변수, 네, 이렇게 int num1이 있죠, 여기 위에. 이 num1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물론 아래에 있는 이 포인터도 이 num1을 그냥 배열이 아닌 일반 자료형의 원소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이 배열을 통해서 뭘 하는 거라면은 요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다. 네, 그쵸? 배열의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배열이 인자로 필요하다는 거를 강하게 주는 문법이다. 그래서 배열을 받을 때는 이렇게 아래처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C에서는 우리가 C에는 참조자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했지만은, 인자를 받았지만은, 저희가 첫 시간에 했었죠. 이 수합 예제를 통해서 콜 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때는 참조자를 사용해서 받았었어요. 그리고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의 차이점 저희 다 했었어요. 네. 하지만은 참조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해서 값을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닌 그 변수의 주소를 가져와서 그 변수에 직접 그러니까 그 변수의 두 개의 원소의 자리를 바꾸려면은 그 변수 자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값을 전달한다. 그리고 C프를 배운 우리는 참조자를 이용한다. 그리고 요 콜바이 레퍼런스, 이 포인터, 우리가 scanf C에서 사용을 할 때 scanf end를 사용했죠. 주소값을 전달을 시켜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변수의 직접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네, 이해가 되시나요? scanf에서 end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였다. 자, 포인터의 컨스트 선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그냥 포인터를 선언하는데, 분류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나요?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할 때 이렇게 앞에 부분이 있어요. 인트별. 그죠? ptr.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ptr은 지금 이 포인터의 이름이고, int별은 이제 int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다, 이걸 알려준 자료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컨스트를 두 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int별에다 컨스트를 붙인 경우, 뒤에 있는 ptr에다가 컨스트를 붙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료형에다가 이렇게 컨스트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num을 내가 이제 저 주소를, 이 포인터가 이 num을 가리키게 만들었는데, 컨스트 선언을 앞에다 붙이게 되면은 바로 이 num의 값을 변경 불가능. 이 포인터를 통해서 num의 값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접근을 할 수 있지만은 변경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값을 변경 못하게 막는 컨스트 선언이 바로 이렇게 자료형에다가 컨스트를 붙인 경우. 그리고 이 포인터 이름에다 컨스트를 붙인 경우는 포인터 이름에 붙였기 때문에 num의 값의 변경이 아닌 ptr 값의 변경 불가합니다.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i 있죠?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주소값 자체를 변경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는 한번 이렇게 선언되면은 num이라는 요 변수만을 가리킬 수 있겠죠, 평생. 이 포인터 변수가 사라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포인트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포인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리키는 값을.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num의 값을 변경은 가능합니다. num의 값은 변경이 가능한데 이 포인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포인터에 들어있는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 값을 변경을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얘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하지만 요 위에 있는 경우는 포인터의 값은 변경이 가능하나 포인터가 다른 애들을 가리키게는 할 수 있으나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은 항상 변경을 막는다. 그래서 둘 다 선언이 가능합니다. const int 별, const ptr 이렇게 둘 다 선언하면 당연히 이 기능이 둘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const 선언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포인트의 const 선언.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없죠. 네. 포인터를 const 선언할 수 있다.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더블 포인터와 다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C에서 수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말하자면 더블 포인터라 하면 또는 이중 포인터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원래 포인터는 이제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다. 그게 바로 포인터다. 그쵸? 하지만 더블 포인터는 뭔가요? 바로 포인터의 위치.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주소가 있어요. 포인터의 주소. 그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그 포인터가 있는데 그 포인터의 주소를 담고 있는 또 다른 포인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더블 포인터죠? 말 그대로. 언제 보이냐? 바로 우리가 인트형 포인터 배열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 ARR이라는 요 어레이는 지금 원소를 뭘 가지고 있냐? 바로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쵸? 이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변수가 아니고 그 뭐죠? 포인터. 네. 포인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전에 배열에서 자, 요 배열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ARR 이 배열의 이름은 바로 이 원소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잖아요. 그쵸? 이 AR 자체가 포인터인데 그리고 이 포인터로는 이 배열의 원소를 직접 가리키고 있는 인트형 변수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냐? 요 ARR은 뭐냐? 포인터 배열의 이름 ARR은 무엇일까? 바로 이중 포인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별이 없다면은 얘는 지금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되겠지만은 지금 얘는 인트형 포인터들이 변수로 있기 때문에 이 ARR은 인트형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중 포인터가 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다. 왜냐면은 이렇게 선언한 배열의 원소는 바로 포인터기 때문에 포인터들이 3개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ARR은 이렇게 더블 포인터를 우리가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별 2개를 사용해서 하면 그냥 더블 포인터가 된다. 그리고 ARR이 지금 더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더블 포인터를 만들어서 똑같이 배열의 이름을 가리키게 하면은 이제 이 더블 포인터를 통해서 이 배열의 이름 대신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더블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을 한다.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더블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한다. 그리고 이 더블 포인터를 또 가리키는 3중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3중 포인터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선언도 별을 3개 사용하면 되겠죠. 3중 포인터도 존재하나 우리가 포인터를 이제 다루는 연산을 할 때나 포인터를 다루는 코드를 작성할 때 3중 포인터 정도 오게 되면 내가 설마 포인터가 필요 없는 곳에서까지 포인터를 사용해서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잘못된 위치에 포인터를 오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꼭 코드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중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죠. 보통 자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뭔가 내가 이 친구를 적으려다 보니까 3중 포인터를 써야 되네. 내가 확실하게 코드를 작성한 게 맞나? 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C++도 했기 때문에 참조자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참조자랑 포인터 당연히 다르다고 했죠. 쓰는 방법 뭐 비슷한 역할이 있겠지만은 다른 애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포인터는 포인터가 아니라 내가 참조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포인터를 줄이는 게 좋다. 왜냐면 포인터 변수도 변수예요. 변수기 때문에 참조자는 변수가 아니죠.
어. 자,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 포인터와 포인터 배열이 있어요. 포인터 배열이 바로 요거죠. 포인터를 이제 원소로 담고 있는 배열인데, 배열 포인터는 바로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뭐 일종의 배열 포인터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원 배열에서. 그쵸? 이 포인터는 지금 배열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DPTR이 이제 배열 포인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차원 배열이 되면 그게 또 말이 달라집니다. 네.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제가 배열을 두 개 선언했어요. AR1과 AR2. 근데 얘는 이제 2차원 배열인데 형태가 이렇게 되고, 얘는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그쵸? 행과 열. 이렇게 요 그림이 됩니다. 네. AR1은 이렇게 형태가 되고, AR2는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라고 했죠. 그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했지만은, 보게 되면은 인트형이기 때문에 둘 다, AR1과 AR2는 같은 형태의 포인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트형 포인터. 네, 그쵸? 왜냐면 인트 자료형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 AR1과 2는 다른 형태의 포인터입니다. 왜 다른 형태냐? 바로 내가 증감 연산을 했을 때, 증감 연산을 했을 때, 이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증감 연산을 진행할 때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왜? 내가 AR1은 지금 1행 1열 1행의 지금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줄 원소를 가리켜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줄. 그리고 얘는 AR1은 지금, 3행이고 지금 2열이죠. 3행 2열이에요. 3행 2열인데,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칸씩 건너뛰는 거죠. 이제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3행 1열, 이렇게. 맨 앞에, 얘네들, 왜냐면은 2차원 배열이라 하면은,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큰 배열이지만은, 이 배열 안에 이 1행이 하나의 배열이다. 1행, 하나의 배열,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배열인데, 이 각각 세 개의 배열의 첫 번째 원소만을 지금 증감 연산을 통하면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2행 3열을 만들게 되면은, 플러스 1 연산을 이렇게 세 칸씩 건너뛰는, 이해되시나요? 두 개 지금 한 배열에 두 개의 배열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만을 증감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증감 연산하면 AR1은 두 개씩 건너뛰겠죠. 왜냐면은 메모리상으로는 사실 이 총 지금 원소가 6개죠. 요 6개가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원소가 사실 메모리상에서는 일자로 존재해요. 네, 메모리상에서는 이렇게 일렬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지, 메모리상에서는 일렬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플러스 1을 했을 때 얘가 이 칸에 있다가 두 번째 칸으로 가겠죠. 한 칸 건너뛰고 두 칸씩 읽는 거고, 이렇게 선언한 배열은 이 배열의 이름 ARR2가 세 칸씩 건너뛰어서 메모리를 읽는 거예요. 증감 연산을 하면.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선언하게 되면은, 이 이름의 상수 포인터와 이 이름의 상수 포인터는 다른 형태라는 거죠. 얘는 두 칸씩 건너뛰는 포인터, 얘는 세 칸씩 건너뛰는 포인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2차원 배열 이상 갔을 때 몇 칸씩 건너뛰는 포인터를 어떻게 생성을 하냐는 게 문제예요. 그 전까지 1차원 배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차원 배열에 와서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는 몇 칸씩 건너뛰는 기능을 가지고 있나, 세 칸씩 건너뛰어야 되나. 근데 그 칸수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2차원 배열에서의 그 배열의 원소가, 각각의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배열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냐. 얘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세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칸씩 건너뛰고 두 칸씩 건너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거는 지금 헷갈릴 거예요. 요거 지금 배열의 선언이 아니고, 요거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인트형 배열인데, 포인터고요. 별 통해서, 그리고 이 소괄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괄호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대괄호는 2가 들어가 있는데, 이 2는 바로 이 ARR1, 그러니까 두 칸씩 건너뛰는 포인터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PTR 이제 ARR1을 가리키게 만들면은, 비로소 이제 이 포인터가 2차원 배열에서도
두 칸씩 건너뛰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원래 상수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얘는 변수인데 이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네, 두 칸씩 건너뛰게 읽으려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쵸? 근데 만약에 보세요. 얘를 만약에 내가 뭘 가리키게 했냐면은 AR1은 지금 첫 번째 애죠. 근데 누굴 가리키게 했냐면은 바로 0번째의 1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시다. 보이시나요? 예.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게 하면은 지금 얘는 지금 0, 1은 1행의 2열이에요. 1행 2열. 이 두 번째 원소예요. 얘를 가리키게 만들면은 이 포인터는 지금 2차원 배열에서 두 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이 PTR에다가 PTR1이네요. 예. 이 PTR1에다가 내가 플러스 1 연산을 하면은 어디로 가겠나요? 다음 줄인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죠. 2열을 읽는 이제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1열이 아니라 2열을 읽는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AR1을 통해서 여기다 AR1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열의 원소들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얘니까 여기다 뭐 0.5를 더하면 얘가 되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2를 더하게 되면 바로 얘는 이 안에 있는 배열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배열이죠. 그 작은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를 셀 때 그 안에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씩 읽는 거고 그 아래 이 AR2는 지금 3개씩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씩 읽으려면은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문법상으로 우리가 매개변수에서 받았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괄호를 없앨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얘는 배열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형태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생긴 게 꼭 배열 같죠. 하지만 얘는 포인터다. 얘도 포인터고. 이해되시나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보시거나. 하지만 2차원 배열에서 포인터 이렇게 생성되는 거. 얘도 포인터예요. 하지만 3칸씩 건너뛰는 포인터. 네. 3칸이라 하면 원소를 3개를 하나, 둘, 세 번째씩 읽는다는 거죠. 1열, 열 단위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열을 읽으려면은 요렇게 3개씩.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가. 바로 인덱스를 통한 연산은 포인터로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2차원 배열이죠.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럼 내가 2행의 1열이 아니고 이건 뭐죠? 인덱스니까 0번부터 시작하니까 3행의 2열이죠. 네, 3행 2열. 마지막 원소네요. 66. 네. 마지막 원소를 내가 4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은 요 ARR 인덱스 요 부분을 바로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고, 그쵸? 요 위에는 요걸 통해서 또 얘가 아니라 AR1 요 앞부분을 변경하고 싶으면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 네 개는 다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렇게 또는 요 인덱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둘 다 이렇게 포인터를 통한 연산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함수 포인터. 거의 다 했어요. 별로 안 돼요. 자, 함수 포인터는 뭐다? 우리가 배열의 이름은 배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수 포인터라 했잖아요. 함수의 이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이름 자체도 함수도 이제 코드상 이제 함수가 생성이 되면 함수가 저장된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을 의미합니다. 함수의 이름이. 그죠? 그래서 soSimple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soSimple 이름 자체가 바로 얘 주소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저장된 위치의 주소.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의 타입은 반환형과 매개변수의 선언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함수 포인터라는 걸 만들어서 함수를 가리키게 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함수 포인터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FPTR 있죠. 펑션 포인터. 이 펑션 포인터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처럼. 이게 바로 함수 포인터의 형태입니다. 이 함수 포인터는 어떤 함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인가요? 바로 반환형이 인트고 매개변수를 두 개를 인트형 매개변수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이제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이 포인터가 soSimple을 가리키게 해서 이 함수 자체를 가리키게 해서 포인터를 통해서 함수 호출을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포인터 하나로 여러 가지 함수를 동시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를 가리켰다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함수 포인터 예제. 별건 아닌데 whois first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에 지금 age1과 age2를 받고 cmp라는 지금 함수 포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함수 포인터의 형태죠. 당연히 얘도 이 소괄호가 필요해요. 포인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cmp라는 함수 포인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리턴하는 함수죠. 위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거예요. 아래를 보시면. 그다음에 요 영거 퍼스트, 올더 퍼스트는 우리가 뭘 하고자 하냐면은 놀이공원에서 이제 놀이공원 또는 뭔가를 할 때 이제 나이 순으로 입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받는 건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를 할 거냐 아니면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순서를 할 거냐 이렇게 뭐 그런 기능을 하려고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올더 퍼스트는 뭐 이 인자를 여기 소괄호가 빠졌네요. 네. 여기 에이지 두 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두 개 중에 큰 값을 출력하는 거고 코드가 영거 퍼스트는 둘 중에 작은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age 1이 20이고 age 1 30이면은 입장 순서 첫 번째 who is first 하고 age 1, age 2 한 다음에 바로 둘 중에 누굴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바로 함수 포인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함수를 인자로 전달해서 누가 먼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old first 함수를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이제 올 수 있도록 먼저 입장 순서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함수 안에 함수를 넣은 거죠.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시킨 거예요. 같은 함수에서 그러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who is first라는 함수 자체가 코드를 짰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인지를 알려주는 이 함수를 하고 싶은데 나이 든 사람이 먼저일 때가 있고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인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호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함수를 호출하면서 다른 함수를 인자로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이에요. 훨씬 더 유용하게 굉장히 쓸 수 있는 경우죠. 누가 먼저인지 아는 요 하나의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상황마다 인자로 함수를 전달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나이 든 사람이 먼저일 때구나.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일 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사용한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자,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함수 포인터 그 다음으로 자 보이드 포인터인데 포인터를 만들 때 아무런 형태도 아무런 자료형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보이드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포인터는 역할이 뭐냐 어떠한 주소값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도 배웠죠 우리 함수나 아니면 뭐 인트 뭐 어떤 인트 더블 어떤 자료형이든 어떤 변수의 주소값이든 다 담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뭐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 불가능하고 값의 변경이나 참조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타입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얘가 뭐 인트형 변수를 가리켰다가 더블형 변수를 가리켰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인트형 변수를 가리킬 때 플러스 1을 하면은 4칸을 가야 되고 더블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을 때 플러스 1을 하면 8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포인터는. 그쵸? 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도 못하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값의 변경 불가능합니다. 그쵸? 불러올 수도 없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보이드 포인터 도대체 언제 사용하냐? 바로 주소값에만 의미를 두고 포인터형은 나중에 결정하자. 메모리 동적 할당을 할 때 사용된다는 거. 네. 그래서 배우게 된다. 보이드 포인터. 메모리 동적 할당을 할 때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없으면은 동적 할당 내용을 마무리를 좀만 더 3장 PPT 3장 남았거든요.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동적 할당도. 자, 우리 C에서 메모리 구조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경우예요.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힘 영역이 있는데 코드 영역은 당연히 우리가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다. 그래서 CPU는 이 코드 영역에서 우리가 쓴 소스 코드에 이제 명령문이 한 줄 한 줄 있겠죠? 걔네들을 읽으면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 코드 영역에 있는 코드를.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뭐가 있다. 바로 프로그램 시작 시에 우리 생성되는 전역 변수와 우리 스태틱 변수 배웠죠? 스태틱 변수 뭐 함수에도 있지만은 클래스에도 있는 스태틱 변수 다 전부 이때 생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이 데이터 영역에. 예. 그리고 스택 영역. 스택 영역에는 뭐가 되냐? 바로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할당된다. 메인 함수에서 생성시키는 일반 변수들도 다 지역 변수인 거 아시죠?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잖아요. 자, 다 스택 영역에 생기는 겁니다.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전부 다 스택 영역에 생기고 당연히 그 함수를 빠져나가면서 소멸된다. 예. 중요한 건 여기죠. 흰 영역입니다. 흰 영역은 원하는 시점에 변수를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는 공간. 스택 영역에서는 지역 변수 선언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해줄 수 있지만 소멸은 함수 적용되면 자동으로 무조건 소멸이 되죠. 소멸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죠. 그쵸? 데이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되면 생성되고 프로그램 끝나면 소멸되고 네,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들은 이제 우리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소멸되고 요 때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힙 영역에다가 원하는 시점에 생성하고 할당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흰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다 할당하는 걸 바로 메모리 동적 할당이라고 합니다. 동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정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정적 할당인 거예요. 네. 하지만 동적 할당은 런타임 중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나머지 영역들의 이제 변수가 할당될 때는 컴파일하고 런타임 중이 아니라 정적으로 미리 다 할당을 다 시켜놓고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지만은 얘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실시간으로 메모리 공간을 빌려가지고 할당하고 해제하고 하는 거예요. 동적으로. 그래서 동적이란 말이 붙은 겁니다. 네, 힙 영역.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메모리가 바로 힙 영역이라는 거예요. 동적 할당은 언제 필요하냐? 예제를 가져왔어요. 원래 C 예제인데 제가 다 변환을 한 거거든요. 자, 뭐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name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었어요. 버퍼로 사용하고 있는데 read user name이라는 함수는 지금 what's your name 물어보고 get 함수를 사용했죠. get를 통해서 문자열을 받은 다음에 그 문자열을 캐릭터 name 배열에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배열을 지금 반환한 거예요. 포인터로. 네. 이렇게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죠. 네, name1이라는 지금 포인터가 있고 name1 포인터가 뭘 가리키느냐 바로 read user name이 가리키고 있는 배열을 얘가 반환하는 값을 가리키게 해라. 자, name1은 이거 예제 출행 결과입니다. 실행 결과. name1 윤성우 됐고 name2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두 개 다 받고 나서 다시 name1을 출력해 보려고 하니까 name1도 최근에 받았던 아이로 초기화가 돼 버렸죠. 네. 처음에 받았던 name1이 날아갔죠. 왜냐면은 지금 얘가 return name을 하고 있는데 지금 name 버퍼가 하나죠. 그쵸? 버퍼가 하나인데 그러면은 버퍼가 하나인데 하나를 지금 이 name1 포인터와 메인 함수에 있는 포인터 name1과 name2가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퍼를 하나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read user name 함수 호출을 통해서 다음 get를 한 번 더 부르게 되면은 name에 버퍼 씌워지는 거죠. 버퍼가 하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버퍼를 두 개 만들면 되지 않냐? 버퍼를 하나 더 만들어서 name1을 저장하고 name2를 저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name을 이렇게 두 개만 받는 게 아니고 몇 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러면은 몇 개 받을지 모르는 요 네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100개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할까요? 101개가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프로그램 실행 시에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버퍼를 실시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임을 들어올 때마다 그 네임을 각각 저장하기 위해서 버퍼를 계속 만들어주면 그럼 이제 네임 원 포인터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버퍼에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 버퍼가 남아있겠죠. 버퍼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제 입력된 값을 저장했기 때문에 버퍼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캐릭터 배열이에요. 네, 그죠? 배열을 여러 개 계속 생성을 시키는 거죠. 바로 동적 할당이 필요한 경우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입력된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거죠. 할당을 통해서. 자, 동적 할당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요 함수 여기에 있어요. 이 지금 제가 C++ 형태로 했는데 C 형태로 쓰려면 C를 빼고 .h를 쓰면 되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제 헤더 파일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함수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얼로케이트. 메모리 얼로케이트를 하는 건데 메모리 얼로케이트 함수랑 프리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메모리 공간 할당과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와 프리 함수는 바로 원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 함수의 원형.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지금 반환하는 게 뭔가요? 바로 보이드형 포인터를 반환한다는 거. 왜 보이드형 포인터를 반환하냐? 우리가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매개 변수로 지금 사이즈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배열 몇 칸을 내가 필요로 하냐, 그 메모리 몇 칸이냐 그 숫자를 받고 있는데 몇 칸이 필요한지만 알지 이 몇 칸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 이 몇 칸이 뭐 인트에 쓰일지 더블에 쓰일지는 몰라요. 단순히 칸 수만 내가 매개 변수로 받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얘를 메모리 할당을 해서 도대체 무슨 형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냐.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뭘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이드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 함수가. 메모리 할당만 해서 반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쓸 때 바로 이런 문법으로 쓴 거예요. 그쵸? 어떻게? 이 함수가 받는 인자는 지금 인트의 사이즈 오브. 인트 사이즈가 4니까 4 곱하기 4, 16이 지금 여기 얘는 16이죠. 그쵸? 얘가 16으로 변환이 돼서 사이즈 오브 연산한 다음에 16으로 변환돼서 이 사이즈라는 요 변수에 16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호출이 되면서 16이 호출되고 그럼 넌 16칸이 필요하구나. 내 함수가 16칸 할당해줄게. 할당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16칸을 보이드형 포인터로 반환해요. 이 16칸의 첫 번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반환하는 거죠. 그쵸? 바로 보이드형으로. 그래서 보이드형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인트 별 소가로 치고 요게 바로 이 인트 보이드형 포인터를 바로 인트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형 변환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인트 쓸 거면 인트, 더블 쓸 거면 더블. 그래서 여기서 인트로 이 사이즈 오브 인트라고 했지만은 얘는 사실 상수화 되거든요. 다 전부 상수거든요. 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 지금 메모리 얼로케이션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앞을 더블로 바꾸게 되면 사실 얘는 더블을 위한 이제 메모리 할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16칸을 할당했는데 할당해서 보이드로 반환하기 때문에 지금 더블로 형 변화를 시켜주면은 얘는 16칸이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더블은 8바이트니까.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여기는 인트로 쓰고 여기 더블로 쓰고 굳이. 하지만은 이렇게 써도 오류는 없다는 거 문법상에. 우리가 하지만은 C에서 첫 시간에 배웠던 new와 delete를 사용하면은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션 프리 함수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 아이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힘 영역은 이렇게 그냥 메모리 할당, 동적 할당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new와 delete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요거는 아마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수업을 좀 많이 했잖아요. 지금 벌써 5주차인데 new랑 delete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아셨을 것 같고 그냥 요 메모리 구조, 네, 메모리 구조랑 동적 할당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힘 영역에서 공간 할당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냥 그것만 설명드리고 동적 할당에 대해서는 따로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 이 메모리 해제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면 메모리 누수가 나겠죠. 그럼 내가 프리를 안 하고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프리를 안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문제가 생기냐? 아니에요. 다 알아서 프로그램 종료 시에 메모리를 다 비워줍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메모리 누수가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큰 프로그램을 할 때 메모리 누수를 관리를 안 해주면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가 꽉 차서 다운이 돼요. 네, 그런 경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운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프리를 꼭 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 누수가 나면은 막 프로그램 뭐 게임이든 게임 아니든 계속 오랫동안 틀어놓으면은 메모리를 램을 점점 잡아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꽉 차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프로그램 종료하면 이제 램이 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동적 할당을 했을 때는 이제 동적으로 할당을 하면 당연히 해제도
꼭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서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항상 소멸자에다가 딜리트를 사용해가지고 다 해제를 시켜줬었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동적 할당과 포인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인터는 요게 진짜 개념이 전부고 그냥 단순히 예제나 또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서 포인터를 언제 사용되는지 자주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속을 마무리 짓는 수업을 할 텐데 그때 포인터가 아마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포인터들은 이제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이제 객체 포인터들이겠죠. 포인터긴 한데 이제 자료형이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의 이름, 그러니까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들을 가지고 뭐 객체 배열 포인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이 있나요? 여기까지.